안녕하세요. 김정범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뇌분비계 갑상선이나 혹은 인슐린 저항증, 저혈당이나 혹은 뭐 당대사에 관한 얘기, 또 스트레스 호르몬에 관한 얘기, 코르티졸, DHA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여성 호르몬에 관해서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졌을 때 오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 모든 그 뇌분비계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3, 4년 동안 아주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게 되면 주로 이런 현상이 생겨나요. 코르티졸이 올라가고 DHA는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피로도 오게 되고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데, 그와 연관해서 코르티졸이 많아지게 되면 또 에스트로겐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여성 호르몬 시스템에 또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갑상선에 영향이 가게 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게 되면 리키가 신드롬, 새는 장 증후군, 장에 문제가 생기게 나게 되어 있고, 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자율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 시스템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서 전반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그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뭐 한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팔체질에 관한 얘기, 체질에 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카이로프랙틱 닥터고요. 또한 뭐 카이로프랙틱 전문의 과정으로는 신경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수년 전에 팔체질의학을 접하고 나서 너무 이 학문에 빠져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팔체질에 관한 얘기들을 꼭 했으면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체질을 알게 되면 진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20세까지도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고 즐겨 드셨는데도 90세 이상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선채식만 했는데 평생 그냥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기 체질에 맞는 식생활, 섭생을 하신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생선이나 채소를 먹어야 되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즐겨해서 온갖 병을 달고 사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또한 고기를 즐겨해야 되는데 생선 채식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병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제가 늘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하게 제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체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특히 이제 한국 분들, 동양 사람들은 체질이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난 원래 뭐 마른 체질이야, 저 사람은 원래 마른 체질이야, 혹은 저 사람은 원래 뚱뚱한 체질이야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또한 저 사람은 술을 잘 먹는 체질이다, 뭐 이런 정도의 체질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질이란 말들은 참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질의학을 하는 저희들 같은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체질적 의미는, 이런 체질적 용어들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을 우리는 체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체질이란 말은 몸체, 한자어로는 몸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성질 또는 가치라는 뜻의 질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몸의 성질 혹은 뭐 몸의 어떤 특성, 이런 말을 불러서 체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체질이란 말에 있어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constitution,
체질의학이란 constitution medicine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constitution이란 말은 처음으로 몸의 특성이나 건강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15세기, 16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원래 constitution이란 말은 조립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었는데, 또는 헌법을 영어적인 의미로 보면 뭐 헌법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체질을 의미할 때, 체질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체질적 의미는 기질적인 특성 혹은 신체적인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질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한번 형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후천적인 의미로서의 체질적 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앞서 말한 대로 술을 잘하는 체질 혹은 뭐 마른 체질,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는 주로 후천적 체질적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선천적 체질은 유전적이고 불변하고 구별되는 체질 의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상의 의미가 선천적 의미로서의 체질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천적인 체질이 있고, 이 체질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받을 때 체질적인 특성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된다는 것이고, 이 불변한다는 말은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그 유전자, 체질적인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뭐 체질 개선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마 의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질 개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우리가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내가 구별된다는 거죠. 한 자녀의 두 부모로부터 자녀가 여럿이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의 체질을 물려받은 자녀가 있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자녀가 있어서 자녀들 사이에도 체질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체질적 의미를 제가 유전한다, 불변한다, 구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의학자들이 혹은 의사들이 추구하는 의미에 있어서 체질적인 의미는 신체적인 특성 혹은 기질적 특성이 남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고,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자자손손 내가 유전되어져서 내려간다는 것이고, 마치 혈액형처럼 우리가 O형을 가진 분들이 평생 O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는 A형을 가진 그 혈액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A형이 O형으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체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체질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체질적인 의미는 장부의 강약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동서양의 의학사에서 체질에 관한 얘기들은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또한 체질적인 것과 연관되어져서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의학사에 있어서 체질적인 의학 혹은 체질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히포크라테스는 사체질서를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우주 구성에는 하와 수와 풍과 토의 네 가지 요소가 있고, 또한 그와 연관해서 인체를 형성하는 것에도 혈액과 점액과 황담즙과 흑담즙이 있어서 이것들로 인체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최액병리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히포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갈레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기질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혈질이 있는데 느리고 덥석거리기 잘하고 현실적이고 변심을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을 다혈질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냉정하고 침착하고 게으르지는 않으나 활발하지 못하고 민첩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점액질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괄괄한 승리에 희로애락의 표현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담접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질이라고 하고 사소한 일에도 크게 생각하고 마음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우리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흑담접질이라고 하는 이제 체질로 나누어서 얘기를 사람을 보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양의 의학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사람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계질적인 특성과 체질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치료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예를 들면 일본의 의학자인 길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혈액과 기질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75%는 외관과 기질을 통해서 혈액형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의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혈액형에 따라서 뭐 A형, 온순하고 인정이 많으며 감수성이 많아서 감성적이고 정서적이고 다감적이고 평화적이고 소심하고 뭐 겁도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두뇌가 예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쏟고 의심이 많고 타락하기 싫고 질투심이 많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군인이나 문학가, 학자, 종교인, 교육자, 시인, 예술가들이 혈액형 중에서 A형에서 많다. 혹은 B형이 있는데 쾌활하고 명랑하고 근면하고 사교적이다. 이지적이며 투정적이고 경솔하고 결단성이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서 운동선수, 뭐 외교관, 음악가, 교육자 이런 사람들에게 많다. O형 침착하며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대담하고 이지적이다. 침묵형으로 말이 적고 실행력이 많고 신망이 있고 판단력이 강하고 또한 고집이 완경한 경향도 적지 않고 교육자, 학자, 정치가, 군인, 실업가에 많다. 성공률이 많고 뭐 강력범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AB형이 있는데 A형과 B형의 혼합형이다. 외적으로는 A형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B형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수재형으로 사색적이고 평상심을 읽기 쉬워 극단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고 비타협적이고 개팍하고 혼자 잘난 체를 한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의 특성과 기질과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체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서양의 의학사를 통해서 체질에 관한 얘기들은 어느 정도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체질의학처럼 그 체질에 준해서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체질의학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국의 체질의학에 대해서 혹은 제가 하고 있는 팔체질의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주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